예, 10월은요, 어, 좀 자료 만들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 하필이면은 월요일이 말일이라서, 이거 앞으로 월요일 말일 때는 보내는 시기를 좀 늦게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보통 1시 정도에 발송하는데, 1시까지 보험사 소식이 안 나온 회사들이 좀 있어서, 특히, 뭐, 우리가 잘 판매하지 않는 회사면 상관없는데 좀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번 달은 조금 어제 좀 수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보험회사 담당자 GA 담당자 스태프들을 오늘 조금 수정을 한 번은 좀 많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아직까지 좀 수정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수정본은 좀 이거 강의 끝나는 대로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GA 소식지부터 한번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ABL 생명은 뭐 이번 달에는 큰 변동이 거의 없어요. 없어.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블 종신보험 요즘 이제 어, 단순히 환급률만 강조한 종신보험보다는 그렇게 이제 환급률뿐만 아니라 뭐 3대 질병이나 혹은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여러 가지 뭐 보험이 환급이나 또는 사망보장 금액이 올라가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종신보험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는 4개 보험사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DB생명은 이번 달에 어, 일단 이제 그 뭐야 바로보장 플랜 암도 있고 그다음에 2대 진단도 이제 이렇게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암 주요 치료비 업셀링을 이쪽도 했습니다. IM 라이프는 뭐 변액연금 변동사항 외에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KBL 라이프는 치매보험, 간병보험을 신상품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 보겠지만 뭐 특징적인 거는 뭐 이렇게 막 여러 개 나열했는데 기존에 판매되는 상품들과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인지지원 등급이 월 30만 원이고요.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KD병명은 지난달과 했던 거를 계속 이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드 플랜, 요거 뭐 고당대 고, 고, 고혈압 500 이런 거 계속 유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지지원 등급이 원래는 1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도 이거 보면 일당을 줄인다고는 했는데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금 이제 보험사들이 요거 갖고 계속 장난을 치는데 약간 내려간 회사들도 있고 계속 유지된 회사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회사들마다 다릅니다. 벨트라이프는 뭐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교보생명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좀 우리가 잘 안 사실 솔직히 GA에서 판매 비중이 낮은 회사가 교보생명이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마이플랜 건강보험에서 고혈압 500, 당뇨 500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당 500 되는 회사 좀 이제 많이 없어졌거든요. 여기 교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수비도 보면은 제- 물론 이제 질병 재해 수수비 특정 제외한 것까지 합쳐서지만 250만 원까지 한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보면은 교보도 이제는 슬슬 건강보험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협생명은 뭐 암 치유 치료비 뭐 인기 있는 상품인데 이번 달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기존에는 농협생명만의 장점이 좀 뚜렷했는데 이번 달 이제 회사들이 좀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양생명은 이 병원비 입원비
1에서 3인실 입원비 출시했고, 그다음에 출시한 플랜입니다. 그 외에는 뭐 큰 변동사항은 없어요. 라이나 생명은 지난달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세 생명은 미래세도 이번 달에 암 주요 치료비를 보면은 그 10년으로 연장을 했고, 종합병원도 500만 원에서 1억 5천까지 올렸습니다. 삼성생명은 뭐 큰 변동사항은 없고, 요거 이제 10월 중순에 가봐야겠지만, 여기 보면은 그 간편보험을 드디어 동전안으로 출시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삼테너 나오죠. 이거 초경증이겠죠. 초경증까지 이제 출시합니다. 지금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초경증이 있는 회사가 하나생명만 있거든요. 이제 하나생명에 이어서 이제 삼성생명까지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신한라이프 같은 경우는 어, 치매보험 나온 거 말고는 뭐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간병인 일당 나온 거랑 뭐 변동사항 없고, 후보는 변동사항 없고, 처보 마찬가지고,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하나생명도 이제 바로 보장 플랜이 있는데, 여기 타사와 다른 점은 그 이게 좀 저도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아무튼 얘네는 10월 20일까지는 바로 보장 플랜이 어, 조건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판매했던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암 진단비를 타사에 가입을 되어 있고 뭐 1년이나 5년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생명은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을 10월 20일까지는 조건 없이 바로 보장하고, 그다음에 10월 21일부터는 암보험이 있어야만 요 바로 보장 플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 간편이지만 리모델링이나 혹은 이제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 또는 이외 요거 괜찮은 분이, 그러니까 건강검진 이제 해야 될 분들한테 이런 거 좀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건강검진 다음에 바로 보장되니까 암으로 진단받더라도, 암 혹시 발견되더라도 이런 거 이제 암 주요 치료비를 하다던가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생명 HT 건강보험 좀 많이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그니처 암 치료비는 뭐 기존에 했던 암 통원비만 좀 올린 거 외에는 그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한국생명이 뭐 지난달과 뭐 비슷하고, 예, 비슷합니다. 예, IBK 하나생명 변동사 없고, DB손보 보겠습니다. DB손보는 지난달과 똑같이 나오는데 아직 그 2대 주요 치료비 10월 중이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KB손보 같은 경우는 암 주요 치료비를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본편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요. 그 암 치료비 같은 경우는요. KB손보도 KB손보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급여 같은 경우 전체 보장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급여는 종합병원 암주 치료비에서 급여는 암 치료비 전체를 보상하고, 비급여는 암 수술, 항암 이렇게 보상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보장만 보면은 KB손보도 확실히 좋아졌어요. 농협손보는 지난달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입원비 보장을 농협손보가 가장 좋죠. 그래서 롯데손보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농협손보가 지금 현재 가장 좋습니다. 계속 유효하고요. 지금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정책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뭐 상급종합병원 4, 5인실 입원비를 좀 입원일 그 병실을 축소하고 입원비를 올린다는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입원비 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플랜, 그 영업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롯데선보 같은 경우 여기에 나와 있죠. 4, 5인실 롯데선보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롯데선보도 이번 비 플랜이 출시했고 메리츠화재 지난달에 이대지오 치료비로 조금 이제 많이 영업을 좀 성공 거뒀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네 개 회사도 같이 출시를 했는데 본편에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음, 암내심 주 치료비 외에는 뭐 큰 변동사항 없습니다. 삼성화재에서 암 치료비뿐만 아니라 뇌심 치료비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리츠 화재 다른 점이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뇌허뿐만 아니라 고정맥 또는 이제 염증 이지랑 그다음에 모든 병원에 대해서 모든 치료를 보상하는데 이 뇌심 특정 치료비는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진단받은 후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수술, 혈전용의 치료비, 중환자실 치료에 대해서 정액 또는 비례형으로 보장합니다. 그래서 정액 보장 같은 경우는 연간 1회 최대 2천만 원 10년 동안 보장을 하고요. 종합병원 이상 내혈관 허혈성 같은 경우는 100만 원부터 최대 3천만 원까지 비례형으로 10년간 보장합니다. 그래서 좀 다르죠. 그래서 메리츠 하자고 이게 어떤 게 단순히 보장 한도가 높다고 해서 어떤 게 좋다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편에 조금 더 있는데 보험료도 얘네가 좀 비싸더라고요. 삼성 쪽이 좀 이렇게 나온 회사들이 좀 비쌉니다. 하나손보는 특이한 건 없고 얘는 소식지에 안 나오고 오늘 확인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그 질병 수습 한도가 좀 올라갔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본편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해상은 얘네도 이제 이건 똑같고 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 내가 없고 흥국화재는 얘네 3대 질병보험이라고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어 딱히 좋은 건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뭐 장점이 있긴 있지만 이미 흥국화재 다른 상품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야 기존에 있던 이제 상품 유병자 보험은 다 없애고 3N5 간편보험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질병수습이 요거 이제 행복하자 질병수습이 요거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그, 지난달까지는 연기 조건이 붙어가지고 설계한 다음에 이게 가입이 좀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해보니까 어제 해보니까 그 수술비가 조금 연계 조건이 완화된 것 같더라고요. MG 손보는 뭐 큰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손보, AIG 손보, 라이나 손보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시지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보고, 금리가 내렸죠. 네, 금리를 미국하고 유럽에서 많이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제가 그 우리 보험사 공시율을 체크해 보니까 많이 내렸더라고요. 확실히 내리는 건 빨리빨리 내립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은 3월 빼고 최고의 시점을 작성하면 매년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12월까지 열심히 달려보시고요. 이거는 리즈한데 이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레버쿠젠이라는 독일 축구 프로팀이 있는데 작년에 무패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보면은 왜 축구를 아시는 분들은 전반하고 후반이 있고 추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반까지는 뭐 계속 이렇게 동점이라든가 지고 있다가 연장 시작 추가 시간에 득점한 케이스가 뭐 10번째, 11번째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내지 않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개월 남았는데 올해 연말 실적이 좀 저조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미국에서 그 기준금리 인하를 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이어지겠죠. 금리나 공시율은 이미 내리기 시작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예정률인데 예정률도 이제 손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예정률이 내리면 보험료는 당연히 오르고 환급률도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아시고 건강보험 이제 1인실 입원 일당이라든가 암 치료 치료비, 이대 주 치료비 이런 신담보를 활용한 업셀링 전략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월하고 11월이 유독 전세버스 사고가 많고 또 이제 화재소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염두에 두시고 이제 건강검진 이죠. 그 통계에 보면은 전체 건강검진 수검자의 절반가량이 연말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 연말, 건강검진 안 받은 분들 대상으로 수술비라든가 바로보정 플랜 등 이런 플랜을 조금 이제 가입시킨 후 건강검진을 하실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고 연금저축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영업 이슈 요약을 해버리면 드디어 이제 암 지원 치료비가 슬슬 이제 차별화가 시작됐고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검진 전 용중 제거 시술 대비한 뭐 질병 수술비 플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대주 치료비도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종신보험은 이제 그 환급률뿐만 아니라 마비비 문제 같은 보장 강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암주 치료비 이거 한번 보시고 리드는 보시고 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 보험사들이 변경했으면은 그 모든 상품에 대해서 적용을 할 것이지 어떤 거는 변경하고 어떤 상품은 변경 안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양생명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은 구약관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암 치료는 동양생명 갱신형 상품에 대해서는 가장 범위가 넓죠. 그래서 종합 암 치료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도 높고 그 DB생명도 이번 달에 개정을 했고요. 근데 그 보장 범위는 구약관입니다. 흥국생명도 마찬가지로 이 다사랑은 구약관을 쓰고 있는데 이 삼회노하고 다사랑은 구약관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건강고지형은 이 신약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0. 그 개정을 한 상품을 쓰고 있고 미래생명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들은 뭐 크게 변동사항은 그 한도 증액이나 또는 그 구간에 대해서 확대를 했다는 것 외에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삼성, 현대, 뭐 DB는 이미 변동사항을 했고요. 그 KB손보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눈에 띄는데 그 정액담보는 똑같았지만 비례담보에 대해서는 급여는 그 모든 암 치료를 보장을 하고 비급여는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 이렇게 보상을 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흥국화재 같은 경우 요 든든한 삼연오하고 더 건강한 종합 모두 암보험에 대해서는 정액담보는 암 수술이나 항암, 호르몬 치료 등을 보장하고 비례담보는 암 치료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그 급여나 비급여 구분 없는 암 치료를 보상합니다. 그래서 가장 범위가 넓고 그다음에 그 NG선보 우리 다 알다시피 갑상선암에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이렇게 1천만 원 지난달에 끝난다고 해놓고 했지만 그 보니까 이번 달에 연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한국화재는 여기 기타 피부암뿐만 아니라 제자리암, 가상선암 요거를 어떻게 표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도 보장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우리가 좀 약관을 좀 보면은 이게 농약 생명 약관이거든요. 그래서 암 특징 치료를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농약 생명 약관이고
농협생명 암치료비고, 그 다음에 이게 동양생명 암치료비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암치료 치료비, 동양생명 종합, 동양생명 이렇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약관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암치료 치료비는 이렇게, 어, 확실하게 이 치료 치료비는 나오고, 예. 안 되는 회사들이, 그 암치료 치료 포함이 안 되는 거, 호르몬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근데 암 통합 치료는 이 급여, 비급여 합계액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다음에 제한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예. 이 일반적인 구약관인데 암술, 항암 치료를 말하고 포함되지 않는 것, 그러면은 호르몬 치료제 되는 회사들이 좀 있는데 이제 안 되는 거 나와 있고, 대신에 이제 말기암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약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직 기가입자가 많지 않아서 업셀링은 조금, 기가입자에 대한 업셀링은 많지 않을 것 같고, 그 두 가지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암 치료 치료비 전체를 하다던가, 아니면은 그 뭐 비례 보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업셀링을 어,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잠시 요거 한 번 더 보죠. 생명보험사들 중에서 동양하고 한국생명은 그 종합병원 그 비례보장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B손보, KB, 하나, 흥국, 롯데도 마찬가지로 비례보장에 대해서 단독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병원만 원하시는 분들은 요 단독되는 회사들 참고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험료 비교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뭐큰 대동소이한데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손해보험 보험료 비교인데, 보험료가 조금 이해 안 되는 점이 KB손보가 유독 보험료가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크게 변호사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동양생명 암치료 주요 치료비입니다. 그다음에 농협생명 건강고지형 예시가 되겠습니다. 간병인입니다. 간병인. 지금 이제 간병인인데 한도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다 20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실, 2, 3인실 우리 20, 40 해서 60만 원 보장, 그다음에 2, 3인실 5만 원, 5만 원 요거를 낮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도 낮춘 회사들 있고 안 낮춘 회사들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계속 뭐 낮춘다더니 안 낮추더라고요. 왜 안, 뭐 보시고 건강고지형입니다. 그래서 6년, 10년 고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최진형인데 최진형이지만 최진형 담보가 있는 회사인데 간호간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앞에 요양병원제하고 요양병원은 최징이 되는데 뒤에 있는 간호간병은 체증이 안 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뺐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앞에 두 개 담보는 최진형이 있는데 뒤에는 최진형 담보는 없습니다. 생명사들 중에서는 그 흥국생명이 앞에 두 담보는 최진형이 있는데 뒤에는 최진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딱 현재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고객의 최진형을 원한다 그러면은 DB손보가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 초경증 간편형이고요. 그다음에 355. 그다음에 생명보험사들도 제가 다 해봤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이고 그 입원실만 고려해 보면은 동양생명이 좀 많이 담보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DB생명이나 동양생명. 그다음에 요거 조금 봐야겠죠. 요건 뭐냐면
간병인 비용 지원비 플랜이 아시죠? 그래서 이 담보를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 하나생명에서 그 생명보험사 최초로 나왔거든요. 근데 좋은 점은 100만 원부터 보상을 합니다. 지금 100만 원부터 보상을 하는 회사가 NG손보가 있는데, NG손보 싫어하시는 분들은 하나생명으로 하면 좋긴 합니다만, 하나생명은 제가 확인해보니까 요양보험이 없습니다. 요양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험이 없고, 요양병원까지 보장을 하는 걸로 따지면은 어, 흥국화재가 흥국화재가 테이블도 낮고 보장도 괜찮죠. 그래서 보장 괜찮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그 간병인 비용 지원비 담보도 슬슬 여러 회사도 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당은 여기 이제 농협승보로 우리가 좀 많이 해왔는데 뭐 축소한다더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협승보는 출소를 안 할 것 같아요. 네. 치매 단기 요양보험인데 이번 달에 다른 점은 KDB 생명을 월 30만 원. 지난달에 우리가 동양생명 월 50만 원짜리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는 그 신한라이프로 하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신한라이프는 주 야간 보호 월 30이고 이거 신상품입니다. 그다음에 복지연구는 월 20만 원 이렇게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한라이프가 월 이렇게 월 50만 원짜리를 만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설계를 해봤는데 확실히 뭐 여기 장기 요양 재가까지 합쳐서 한제라 좀 보험료는 좀 신한이 좀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월 30만 원짜리만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DB, 동양, KDB, KDB, KB라이프까지 이렇게 보시는데 특히 DB랑 동양은 90일 대기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DB나 혹은 동양생명 치매 간병이 인지등급까지 하시면은 가장 괜찮지 않냐 지금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임시일 대기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신한하고 KB는 대기간이 있고 요 DB나 동양은 대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는 역시 DB하고 동양이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이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보시면은 사고는 역시 10월하고 11월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요 체크 아시죠? 그래서 요즘은 교사처 변호사 선임 비용 사실 이제 운전자 보험은 거의 이제 할 건 다 했죠. 그래서 할 건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안 가입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뭐 선지급 교사처는 100%,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용 70%까지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한우순보가 올렸습니다. 뭐 운전자 보험은 다들 뭐 거의 비슷하니까 보시면은 그중에 이제 뭐 아직 뭐 현대해상이 가장 차별화가 있죠.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이제 할인이라든 담보를 할인하는 제도를 넣어서 지금 13,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로 가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큰 특징 없는데 그나마 조금 이제 눈에 띄는 거는 현대해상하고 DB손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통합사회 진단비 요즘 이제 많이 취하고 있는데 어, 손해보호사들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난 이제 조금 이제 차이점이 두고 있는 회사가 이제 저는 이제 흥국생명을 조금 많이 충국생명을 많이 추천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 손해보호사들은 상급이라든가 1급이었다가 나중에 그 직업 변경을 하는 통지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생명보호사는 없습니다. 그런 게. 그다음에 이륜처에 대해서 부담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 위험직 또는 그 배달원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이제 보험 가입 시킨다 그러면은 뭐 생명보험사로 해야 됩니다. 그중 한국생명이 가장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통합상해 진단비도 이렇게 들어가고 골절, 뭐 재활치료 등 이런 담보까지 넣을 수 있다면은 배달 요즘 여전히
배달은 많죠. 그래서 그 상해 플랜 이렇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N잡 시대잖아요. N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뭐 쿠팡 알바든가 또는 뭐 밤에 자차로 배달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사고 나면은 손해보험 가입하면은 보상이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싸리 그냥 한국생명 이런 그 생명보험사들로 재해담보만 이렇게 가입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운전자 상해보험은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뭐 이륜차를 문다던가 또는 그 N잡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는 생명보험 위주로 생명보험 한번 그 추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수습이 질병수습인데 이게 교보생명 같은 게 한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는 사실 교보생명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교보생명도 질병수습의 한도가 250까지 올라갔고 DB생명이 지난달까지는 일반 질병수술비가 100만 원이었는데 이걸 50만 원으로 낮추고 대신에 특정 질병을 제외한 질병수에 150만 원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한도는 그대로지만 조금 이제 안 좋, 그 일반 질병 수술비가 좀 내려가서 좀 아쉽긴 하네요. 하나생명 그, 그 질병 수술비인데 이번 달에 이 상급종합병원 질병 재해수술비를 100만 원으로 상향을 해가지고 그나마 그 상급종합병원에서 용종을 제거한다면은 200만 원 밖으로 이렇게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네. 어, 근데 솔직히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진을 할지 안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검진을 할 때는 저는 저 종합병원에서 주로 했거든요. 그 이게 일단 플랜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이게 실제로 유용한지는 제가 잘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급종합병원까지 용종제거를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DB생명입니다. DB생명 마찬가지로 좀 줄였죠. 그다음에 이제 손해보험사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은 특징인 게 삼성화재가 일반 질병수습이 100만 원을 보장합니다. 9월 달에 질병수습이 100만 원을 보장했었는데 10월 달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10월 달에 계속 유효하고 상급종합병원은 100만 상급종합병원은 100내장하고 대장균종 제한 질병수습입니다. 그의 특징적인 회사가 하나손보인데 하나손보 뭐가 특징적이냐? 여기 보면은 이게 이번 달에 일단은 구대 제외한 지동수수비를 170만 원까지 상향을 했고 보면은 여기 일종이 얘는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생명보험사도 그렇고 손해보험사도 그렇고 일종을 많아야 30만 원입니다. 근데 하나손보호는 일종이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3종도 보면은 5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별수수비를 하나손보가 까지 올려서 일종 그 우리가 용중 제거하면은 2종이잖아요. 그래서 2종 같은 경우는 여기 30이니까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80만 원이 용중 제거는 80만 원이고 일 일종 같은 뭐 충수매라든가 또는 백내장 안 되겠죠. 뭐 그다음에 충수매나 또 뭐 일종 같은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250만 원 정도가 250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플랜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수술비는 삼성화재랑 하나손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초경증도 마찬가지고 초경증은 아니죠. 그다음에 질병수습이 100만 원 플랜입니다. 요게 이제 이번 달에 조금 활동해야 될 플랜인데 건강검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4분기에 집중된다고 이 통계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하고 2022년 통계인데 4분기에 절반 정도가 약 절반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절반이나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분들 이번에 이제 짝수연도니까 짝수생 대상으로 한번 추천을 해보시는데 질병수습이 100만 원이 되는 건 좋은데 항상 연계 조건이 우리는 붙죠. 그래서 DB랑 한국생명 같은 경우는 그냥 최소 보험료 3만 원이고 그다음에 DB생명 같은 경우 일반이 50만 원이고 상급이 200만 원입니다. 근데 최소 보험료가 3만 원이라서 뭐 추가적으로 담보가 더 필요합니다. 한국생명은 100만 원이 되는데 얘네는 이 질병수습에 대한 보험료가 전체 보장보험이 50%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설계를 해보면은 40세 남자가 2만 4천 원이지만 그 그 질병수술비에 대한 보장보험료를 맞추기 위해서 2만 5천 원에 해당되는 혜택을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좀 그, 실제로 가입하기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화재는 대신 조건 없이 이렇게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화재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삼성화재 100만 원이 가입이 되고 되면서도 보험료도 2, 3만 원 되죠. 요거 좀 활동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흥국화재도 원래는 그 흥국생명과 지난달에 이런 조건이 붙었는데 제 설계를 해보니까는 이거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뭐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뭐 상급 종합병원까지 종합병원 혹은 상급 종합병원까지 보장금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흥국화재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건강검진 관련 수술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삼성화재 또는 흥국화재로 이렇게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요즘 그 상기질병 치료비를 계속 저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의료비 문제로 조금 이제 의료 대란으로 그 건강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금 우리 그 관심 가져야 될 담보가 상해질병 치료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상해질병 치료비에 가장 좋은 회사가 저는 하나손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하나손보 특히 질병수급이랑 같이 연계지어서 설계를 해주면은 의료비 보장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손보는 이렇게 이 하나손보 교육사로 참고한 건데 외신 M사에서 이제 이도지 치료비로 많이 판매하니까 자기네들이 상해질병 치료비랑 이렇게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쪽에 보장 범위가 넓겠죠. 예, 보장 범위 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상해질병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대지구 치료비죠. 이것도 이제 슬슬 우리가 지난달에 메리츠화재가 엄청나게 판매를 많이 했죠. 그래서 만 원, 지금 이제 최저보험이 1만 5천 원인데 만 원짜리로 뭐 1만 건이라는 거, 1만 건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판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메르셔제 계속 괜찮은 유효하고 이제 예정 보험사들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되게 맞죠. 그래서 보장 질병은 메리츠화재가 가장 넓습니다. 삼성, 현대, DB, 흥국화재 같은 경우는 뇌혈관하고 활성 심장질환으로 진단 시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다음에 보장 범위는 메리츠화재는 급여 치료하니 급여만 보장이 되고 삼성화재, 현대, DB손보는 요 급여 비급여 보장이 되는데 수술, 협정용의 중환자실 1급 여기만 됩니다. 삼성화재는 약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안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약관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보장 기간은 메리츠화재는 5년, 나머지 회사는 10년이 됩니다. 메르샤자는 비례보장만 있죠. 정액보장 없습니다. 네개 회사는 정액보장 2천만 원. 연간 본인 분담 의료비가 뭐 100만 원부터 2천이고 똑같고요. 그래서 요 메리츠화재는 그 병원 구분이 없고 삼성화재는 종합병원 이상이 종합병원 이상 같아요. 약관이 안 나와가지고 종합병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보면은 메리처제네 같은 경우는 합쳐도 10,000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삼성화재는 그 정액부정만 해도 2만 원 정도, 2만 원, 15,000원 되고, 한국화재가 그나마 좀 저렴해서 10,000원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만 비교를 해도 메리처제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메리처제가 이, 이네 개 회사에서 교육자로 보면은 그 신상품을 출시해서 메리처제가 조금 안 좋은 걸로 평가를 하곤 했는데, 제가 딱 비교를 해보니까 메리처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메리처제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 신상품이 이렇게 신다보가 나오더라도 메리츠화재 좋다 그러면 메리츠화재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대주 치료의 소개입니다. 그래서 흥화재 같은 경우는 왜 흥화재가 더 했냐면 이 기타 부정맥 같은 경우 기타 부절병이나 이런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40세까지는 1,500만 원이고 60세까지는 1,000만 원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랑 2대 주요 치료비 같이 합쳐서 이렇게 설계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갖고 그다음에 생명보험, 건강보험이고 2대 진단비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우리 GA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그, 그 고객분들 중에서는 이제 환급률까지 같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 틈새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하나생명이 있는데 삼성은 이제 플러스 원이고 하나생명은 더해치 건강보험료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1천만 원 했을 때 보험료는 뭐 1, 2만 원 정도 이렇게 하나생명이 더 비싼데 단기적으로 환급률은 그 하나생명이 좋고 단기적인 환급률을 생각하면은 삼성생명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 그 취향에 따라 당연히 환급률 필요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번 판매하는 건강보험 무해지정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고객분들 중에 이제 건강보험 돈이 아깝다 생각하시면은 이 삼성생명 플러스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손해보험이고요. 건강고지 할인형이 되겠습니다. 이제 건강고지 할인형은 뭐 지난달과 큰 변동사항은 없는데 이게 9월 중으로 흥국생명이나 하고 하나생명이 출시를 했죠. 생명보험사들도 이제 건강고지형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내놓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뭐 하나생명이 저렴하긴 한데 이게 하나생명이 저렴한 거는 하나생명이 원래 좀 보험료가 좀 저렴한 편이죠 참. 하나하고 흥국이 좀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근데 하나는 이 딱 10년 고지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자 보험이고 생명보험사 유효자무 특징은 이번 달에 10월 17일에 통합된 간편보험이 나옵니다. 삼성생명에서. 손해보험은 어, 현대해상에서 요 기존에 있던 상품들을 없애고 요 통합된 상품이 나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초경증 유병자 보험 되겠습니다. 사고 할인 보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변액연금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연금보험 사실은 많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잘 안 하죠. 뭐, 어, 종신보험은 좀 주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요즘 추세가 이제 건강보험을 많이 하는 추세라 사실은 그 건강보험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조금 이제 개혁은 하는데 안 좋은 쪽으로 개혁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논의가 완성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제 그 나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상이 조금 많이 되는 쪽으로 개혁이 되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개혁이 되는 만큼 이 연금보험
노후 준비 왜 이렇게 되는지를 조금 아신 다음에 노후 준비에 연관시켜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금저축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연금저축보다는 사실 연금 펀드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연금저축을 보시는데 우리도 좀 이게 나왔더라고요. KDB 생명에서. 근데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3개월 만에 100.4% 이렇게 나오려면은 우리 수당이 없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소개는 시키는데 이게 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금률은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연금저축 설계를 한번 해보면은 다른 상품들은 5년 됐을 때 어, 102%인가 104% 102%인가 101%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5년이 돼야지 겨우 원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상품들은. 근데 이 KDB 생명 이런 이 하이브리드 연금저축은 원래는 이게 반카적인 것 같은데 여기 지혜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금저축 조금 이제 뭐 고객 확보나 뭐 청년 확보 하시겠다 그러면은 KDB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우리 연금 펀드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그나마 좀 장점이 있는 거는 이 최저연금 보증형 변액연금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로는 5개 회사에서 있는데 그 5개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인데 이제는 이제 그 단기납 종신보험뿐만 아니라 환급일뿐만 아니라 납입 면제됐을 때 보장을 강화하는 상품들로 쭉 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4개 회사를. 하나생명, KDB, IM라이프, ABA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납 기준으로 환급률은, 10년 납 기준으로 환급률을 보면은, IM라이프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KDB, 하나, 뭐, ABA 정도가 되는데,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이게 보면은, 그, KDB랑 IM라이프 같은 경우는 납입 면제 진단을 받으면은 그 보험료가 환급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하나생명이나 ABA생명은 특약으로 부과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계약에 포함되진 않아요. 그래서 납입보험료 환급이라는 제도가 있고 ABA생명 같은 경우는 그 암 진단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00만 원, 1억이다 그러면은 그 2억, 11년 후에 2억이 되는데 암으로 진단 시에는 사망보장금액이 4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3대 질병 진단 시에는 4억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KDB랑 INRF, 그다음에 ABSM 이렇게 보장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납입보험료 환급, 얘는 상환보장금, 보험금, 최저임 이렇게 됩니다. 장기납 종신보험은요, 뭐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뭐 변동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상품으로 백내장보험이 있죠. 백내장보험, 백내장은 여전히 수술 건수 1인데 메리츠화재랑 KB손보가 있는데 메리츠화재는 20년 갱신짜리고 그래서 조금 20년 갱신짜리입니다. 근데 KB손보는 오텐텐에 있어가지고 어, 괜찮은 거 오히려 KB손보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질병수 대비 30만 원까지 포함해서 40세는 230만 원이 되고 50세까지는 180만 원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연령대별로 이제 각건 수술인데 특히 이제 40대가 2위고 50대가 1위죠. 50대를 생각하면은 60세까지니까 13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KB 선보로 백내장보험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세보장으로 우리가 고당대통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묻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괜찮냐? 기존에는 하나생명이 조금 그 플랜이 있어가지고 좋았는데 10월부터 보장 금액을 500에서 300으로 낮췄습니다. 그다음에 신한라이프는 그 갑자기 이제 한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알아두시고, 현재로는 KDB 생명하고 교보생명이 고혈압, 당뇨 보장이 높습니다. 다만 고지혈증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삼성생명, 한국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이렇게 네 개 회사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품들, 이런 보장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알아두셔야 두셔야 되겠죠. 면책 기간 1년이라는 점, 그다음에 감액 기간은 1년, 그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은 180 이상 처방을 받아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요걸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슬슬 이제 화재보험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겠죠. 그 화재보험하고 이제 지진까지 하는데 이 지진 담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진 담보까지 하시면 좋겠지만 없으니까 없는 대로 좀, 없는 회사, 그 만약에 이제 라이나만 지진이 있는데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메리츠 화재 한번 해봤고 뭐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저도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비교를 할까 하다가 말 안 했는데, 그 유명하죠. 그 인천 아파트에서 전기차가 폭발해가지고 화재 사고가 났는데 그 피해 주민들이 2달 동안 그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어떤 담보를 생각해야 될까요? 그 임시 거주비 있죠. 임시 거주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연관을 지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파트 화재보험에서는 임시 거주비라는 담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따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둬야 합니다. 특히 이제 임시거주비 라이나 순보는 30만 원 보장하는데 원래 라이나 순보가 많이 없으니까 그 뭐 KB라든가 DB 뭐 이런 회사들도 임시거주 화재비를 25만 원까지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화재보험을 라이나 선보가 이제 지진까지 있어서 괜찮긴 한데 라이나 선보 안 되는 분들은, 안 되시는 회사들은 뭐 KB라든가 DB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괜찮으니까 이런 회사들도 이렇게 아파트 화재보험 플랜을 짜서 임시거주비 이런 기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 화재보험 가입을 유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침 이달의 주요 신상품 중 뭐 특별하게 요거는 DB생명은 이런 이렇게 GI 보험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암종신을 꾸준히 밀고 있는 회사가 이제 DB생명이고, 이제 그 얘네는 그 장기유황 종신보험이죠. 장기유황 종신보험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급까지 판정 시에 사망보험 또는 진단금 지급하고 7년 시점에 환급률 100%가 되는 이런 신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심해간병보험이고 KD생명에서 이제 암종신을 출시를 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제 환급률이 10년 똑같 그뭐 100% 이거 환급률 좀 올렸죠. 그러니까 KDB도 이런 식으로 종신보험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암보험을 출시했는데 얘는 치료 없는 이제 암보험을 또 같이 출시를 했고, 신한라이프 치매간병보험, 현대해상, 한국화재 3대 질병보험 이렇게 신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10월 영업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분간 질문 있으시면 채팅으로 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